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단 이탈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능을 치른 자녀를 데리러 나갔다 온 부모가 고발 조치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모두 3,500명. 전담 공무원이 하루에 2차례씩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격리해제 검사 관련해서 연락이 갈 거고요. 그때 전화 잘 받아주시고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수능 시험일인 지난 3일 오후엔 한 격리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현장 확인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확인 30여 분 만에 나타난 격리자는 수능 시험을 치른 자녀를 배웅하러 나갔다가 적발돼 격리 해제 이틀을 앞두고 결국 형사 고발됐습니다. 친인척이 이렇게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 사례입니다. 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사례는 광주에서만 31건. 지인과 PC방을 가거나 배우자와 다른 지역의 바닷가를 보러 간 사례도, 차량의 방전 여부를 확인하러 잠시 집 앞에 나간 경우도 모두 예외 없이 고발됐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의 어떤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신 분들은 거의 확진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는 전체 확진자 가운데 10% 정도.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 자가격리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장성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오전 종오리 8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장성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산란율이 감소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사자협의체 결정에 맡기겠다는 광주시의 발표에 대해 전라남도가 이는 조건 없이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장문에서 사자협의체는 군공항 이전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로 민간공항에 대한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다며 광주시가 사자협의체를 민간공항 통합의 번복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민에게 사과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은 어제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는 전라남도와 정부 부처가 참여한 사자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발표는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과 정부의 공항정책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도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면서도 광주 전남의 상생 정신을 담고 있는 해법 제시를 환영한다며 향후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를 증언한 뒤 해임됐던 광주의 한 교사가 7개월 만에 복직됐습니다. 복직 첫날 그의 자리는 교무실이 아닌 운동기구가 있는 별도의 장소였고 한켠에는 학생용 책걸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은 도서관으로 발령났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재단 관계자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뒤 해임된 광주 명진고등학교 손규대 교사.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 증언대에도 섰습니다. 아이들의 졸업 앨범을 찍는 날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졸업식에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손 교사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를 통해 7개월 만에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손 교사의 자리는 교무실이 아닌 체력단련실로 쓰이던 통합지원실이었습니다. 지원실 안에는 학생용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할 때면 아이들을 만날 날만 기다렸던 그의 기대는 복직 첫날 사라졌습니다.
저는 교무실이나 이런 데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교사처럼 뭔가 차별받지 않는 지시, 다른 교사들과 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직 둘째 날엔 학교 측이 자율연수를 이유로 아예 도서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복직으로 교사 인원이 초과된 데다 교무실 공간이 여의치 않아 손교사의 편의를 위해 지원실에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무가 아니고 잠시 쉬라고 했다니까. 쉬라고 편하게 쉬라고. 근데 본인이 거기서 뭐 있든지 아니면 돌아가는지 못해 뭐 주고 거기서 자료를 딱 그 과정시간 아닌데 그렇게 언론에 나가가지고. 광주교사 노동조합은 학교 측이 자리 제공과 자율연수 지시 등이 인권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 등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 유공자 예우법 등 5.18 관련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5.18 관련 3법의 통과로 지만원 씨 등 왜곡 세력의 왜곡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또 5.18 진상규명조사가 보다 안정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협의회도 이번 법안 통과로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중물이 되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사적지 가운데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을 선별해 역사 교훈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자치구 등이 참여한 5.18 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지희 광주시 관광재단 팀장은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을 지닌 전일빌딩 245처럼 콘텐츠가 아닌 장소를 기반으로 한 역사 교훈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전남 동부권은 부동산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입주한 여수 웅천지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억 9천여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억 5천만 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도 3.3제곱미터 기준에 1,300만 원 이상 거래되는 상황. 많이 올랐고 팔라고 내난 사람들이 또 안 판다고 걷어들이고.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 접근성이 높아지고 웅천이나 중림과 같은 세택지 지구가 들어서면서 공급된 아파트 물량만 16,400여 세대. 공급이 늘어도 가격은 되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니 110.3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여수 경실련이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8%가 투기 세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수시의 전문성 부족으로 특혜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내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주목구구식 난개발이 또 이루어졌었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였는데 주거지역으로 가능하게 바꿔가지고 원래 7층 이하여야 되는데 29층 아파트가 들어진다지. 더욱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획일적인 서민 임대주택 정책도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아파트 청약 시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우선 공급하는 지역 거주 제한 제도 시행과 부동산 분양권 전매 단속 강화 등 여수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설 것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시가 외지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 500여 건을 적발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6개월 동안 외지인이 매수한 부동산 실거래 자료 5,700여 건을 정밀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건과 편법 증여 의심 417건을 적발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외지인의 매수가 신규 아파트 분양권과 30년 이상 된 남구 지역 아파트 등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신혼부부의 절반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초혼 신혼부부는 모두 33,800쌍으로 이 가운데 52%가 무주택 세대였습니다. 전남은 신혼부부 12,200쌍 가운데 무주택자 세대가 49%였습니다.
또 신혼부부 가운데 주말부부 등 부부 거처가 다른 경우는 광주가 15%, 전남이 22%였고 맞벌이는 광주가 44%, 전남이 59%였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157명을 모집합니다. 주요 일자리는 주로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며 접수는 오는 16일까지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산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를 위한 13개국 다국어 통역단 구성과 외국어 방역수칙 배부 캠페인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동구와 순천시가 문화재청의 대한민국 대표 문화재 야행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동구와 순천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야행 공모 사업에 참여한 전국 36개 도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우수 지자체로 뽑혔습니다. 한평군이 일상 속 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한평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 예술가들에게 4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2월까지 한평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등에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가 잠시 주춤합니다. 아침 기온 내일까지 영상권을 유지하겠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은 다시 0도로 떨어지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 대부분 지역은 비로 내리겠지만 구례 등에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위가 잠시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광주는 오전에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현재 서해안과 일부 도서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주와 화순 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아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13도, 광양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강진과 장흥, 완도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